뭐 일각에서는 명심 대결을 하는 최고위원 선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요. 이른바 이 명심에 가장 가깝게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김민석 후보의 순위 변동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밀어주자 1위로 됐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만 하더라도 이 합계 득표율이 4위였는데 지난 20일에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는 거냐 이 모습이 이제 영상에 잡히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한 일주일 지난 시점에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남, 충북에서 득표율 20.59%로 2위를 기록했던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의 채널에 가장 먼저 김민석 후보를 출연시켜서 이재명의 픽 아니냐 뭐 이런 의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장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이거 전대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이거 망신하는 거. 망신일 수도 있죠. 사선이신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 나올 필요가 없지. 제가 등수가 좀 안 나오는 거 빼놓고 재밌으시죠? 네. 두 인물 보니까 뭐 케미가 뭐 잘 맞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방송 이후에 4위에서 1위로 오른 김민석 후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명심을 노출시켜서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원들 사이에서. 김민석은 무조건 찍으라는 얘기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이쯤 되면은 그냥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러닝메이트. 네, 왜냐하면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집권을 해야 될 지금 야당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에는 당대표 옆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누가 앉아 있어야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냐, 또 어떤 전략이나 이런 목소리, 마이크 파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 누가 과연 이재명 대표 옆에 서 있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두루두루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신호들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부울경 지역에서 굉장히 껑충 지지율이 뛰는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이 집권 플랜 본부장이라는 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없고 적어도 여기에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확장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영향을 보일 것이다. 이분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정치 서사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 중역을 맡았던 그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성과를 보인 적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특히나 당원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이런 어떤 가파른 상승세 최고위원 선거는 정봉주 후보와 이 김민석 후보 이 수석 최고위원을 두고 이 양강구도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 격차도요 이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9.08%포인트에서 1.87%포인트 차이가 나오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후보 차량 잼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카 뭐 이런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탄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추세가 계속 갈지도 궁금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내에서는 뭐 러닝메이트 제도는 없긴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러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러닝메이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과 어떤 정치 지향이나 뭐 결이 맞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 좀 힘이 되어줄 인물들과 함께 이 선거를 뛰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죠.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역임했던 그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정치에서 어떤
크게 인지도가 있거나 이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이 진종호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랑 합을 맞춰서 어느 정도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러닝메이트 격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도부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뭐 상대 당만 보더라도 그렇고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선거 국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걸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다만 어쨌든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입김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무래도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당선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더 비판을 받는 거라 생각하지 이 현상 자체가 아주 특별하거나 아주 불공정하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추세 이 변화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 7월 2주차 그리고 4주차 이 정당 지지도 좀 더 벌어졌습니다. 11%포인트 7월 4주차 이렇게 좀 벌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좀 뭐 하락세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오고는 이유는 총선 대승이 무색하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일극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오신환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정당 지지도. 네, 뭐 일부 그런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테고요. 기본적으로 양당에 이렇게 고정 지지층은 분명히 있을 테고 가운데 있는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정당의 민주성 그리고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 비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은 오히려 일극 체제의 이재명의 사당화로 일변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고 저희 국민의힘의 경우는 일단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해 가면서 국민의힘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주문들, 또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국민들과의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실망감을 갖지 않고 계속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동학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좀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국 혁신당의 존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10% 내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제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야권은 이렇게 좀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 크게는 크게 뭐 30% 40%까지 이제 해당하지만 결국엔 그거를 이제 갈라먹으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는 전당대회가 국힘에서 열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흥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들의 관심도도 훨씬 더 국민의힘에 가 있었고, 지금 또 저희 민주당은 휴가철에 이렇게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국 관심도가 좀 적어서,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좀 참여하는 지지층들이 좀 적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